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무너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좀 낙폭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흔들렸거든요. 근데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또 우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조금 줄었다.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고 시장이 반등한 것이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너무나 심한 것이었다. 낙폭이 너무 과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함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8월 들어서 6거래일가량이 흐른 상황인데요. 진동의 폭이 너무 커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 시장이 출발을 하고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과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단키트주가 요즘 너무나 뜨거운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 결국에는 무조건 실적 봐야 됩니다. 실적 잘 나올 수 있을 미용 의료기기 관련 투자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빅스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빅스지수는 여기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게임스컴 2024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게임주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종목마다 좀 다른 실적을 발표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시죠.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장 김정석 과장과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배수가 일제히 상승하였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경기 침체 예상의 원인이었던 노동시장 냉각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일본 엔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내며 엔케레이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진정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억눌려 있던 기술주에 대한 매수 심리가 폭등하였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6% 급등하였고 브로드컴 7%, 메타 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이 1%대 상승을 보이며 강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9% 오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워너브라더스와 범블은 급락하며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 하나에 투심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시장 심리가 상당히 취약해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대선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변동성 충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만 본다면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금일 국내시는 반반 미 증시의 훈풍에 이루어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시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4%대 내리며 상승 사흘 만에 하락 마감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엔화가 약세를 전환되며 아침에 1% 넘게 빠졌던 지수가 오후로 회복되며 전략 후방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5일째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연초 이후 국내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블랙데이를 기점으로 국내 증시에 대거 복귀 중인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주가 폭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외국인 기관의 거센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약 3.7조 원의 순매수를 진행하였고 간밤 기술주 상승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등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장이 안정감을 찾아가며 주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전 수준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 국면과 유사한 변동성을 나타냈던 닷컴 버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의 이후에도 국내 증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낙폭 과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그중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흐름으로 저점 대응 전략이 포트폴리오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과도하게 낙폭이 나타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 대응 유효하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 선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는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곽유정 파트너가 고른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고 있죠. 국내 신규 입원 환자도 한 달간 5배가량 폭증하며 치료제 사용량 또한 3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진단키트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시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진단키트 판매 금액은 지난달보다 833% 급증했고요. 가격도 3배가량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춤했던 종목들,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금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단 키트가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하던 이야기가 네. 다시 이렇게 재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주가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에 아무래도 지금 수급도 별로 없고 네. 지금 워낙 낙폭이 컸었던 그 소외주들 위주로 좀 테마 수단매가 도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한두 달 전부터 이제 100일에 관련 네.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제 뭐 힘이 종목부터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네, 그죠? 시작해서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이슈도 붙었고 이제 어제는 좀 더 강력하게 원숭이 두창 이슈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온갖 뭐 전염병 이슈가 지금 다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영유아층에서 걸리는 수족구병까지 지금 현재 또 유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영유아 아이들의 면역력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개인 위생이 좀 더 취약하다 보니까 네. 전염병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지금 전염이 우리나라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좀 재유행, 그러니까 엔데믹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 중 최소 40명이 코로나19 양성 네. 판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지금 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풍토병화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렇게 한 달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간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름이나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또 특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휴가철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전염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거듭하다 보니까 전염 속도는 빠르고 대신에 이제 중증 확률은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가 그쵸?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질병청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해서 공고 수준이 좀 많이 격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그냥 냉방병 걸렸나 감기 걸렸나 하고서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뭐 병원이나 지금 약국, 편의점 이쪽에서는 진단 키트가 지금 또 품귀 현상을 빚고 네. 있는 그런 없어서 못 현상들도 찾는답니다, 지금.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 사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네. 있고요.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네.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입원 환자도 한 달 새 5배 정도 지금 급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치료제잖아요. 치료제 그쵸. 관련해서 또 찾아보니까 팍스로비드가 먹는 경구용 약인 팍스로비드랑 대체제인 라게브리오가 있는데 이 약을 그러니까 발병이 됐을 때 5일 안에 먹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이내에 빨리 먹어야지 구해야 되는데. 네, 그 입원 사망 확률이 대폭 낮아지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후유증까지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국에서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주가상으로 좀 부양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이 뭐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엔데믹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자체가 지금 좀 씨가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테마가 요즘에는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증시 폭락하고 나서 거의 한 3일 내내 관련 이슈가 그러게요. 시장에 좀 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이쪽 섹터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거래 상한가 하한가 간 종목들 보면 진단키트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컸었던 만큼 오늘까지는 관련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으나 다음 주까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오늘 금요일장 흐름 보면서 분할 매도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한 2, 3거래일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 뜨거운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을 보였는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 정말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6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무려 5개의 종목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변동성 역시나 강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의 상한가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매기세요.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4,820원대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했고요.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진단키트 관련 기업은 녹십자 MS 역시나 전일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적이고요. 녹십자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PCL도 진단키트 관련 기업입니다. 타액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29%까지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다만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지금은 가격이 3배가량 급증하긴 했습니다만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1,000원대로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든 종목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제 화이자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린생명과학과 서울제약이 대표적이고요. 역시나 가격 제한폭에서 어제 마감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전거래일 강하게 상승했더라도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 출회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또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할지, 어떤 종목들 선정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강유정 파트너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수혜를 받는 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지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제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치료제 안 먹고 그냥 좀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가 더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더 보세요, 지금? 일단은 두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 이제 팬데믹 시기에 올라갔었던 세부 섹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갔었고 그리고 그렇죠. 마스크를 뚫고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진단키트,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제,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대비 방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 이렇게 네 섹터가 분류가 됐었거든요.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인 오공이나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 종목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일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을 이제 사업 분야를 이제 보면요, 리빙 극세사 클리너 소재 방산 쪽의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 있었을 때 2020년도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3,000원대에서 무려 10,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때처럼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겠죠. 전반적으로 코로나 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노려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웰크론이 이제 마스크 관련 이슈로 이제 붙었었던 이유는 마스크용 멜트브로운이라고 해서 마스크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직포 있죠. 그 부직포 필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이제 웰크론이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이슈로만 주가가 부양하기에는 조금 힘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또 모멘텀도 같이 함께 봤거든요. 이전에 이제 웰크론이 마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전에 2018년도에도 주가 상승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북 관련 이슈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 대북 관련해서 만약에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지뢰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해서 지뢰 제거 관련주로 엮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아직도 지금 전쟁 발발 중이기도 하고 전일 이제 뉴스 기사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본토를 대규모로 이번에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공격을 크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지뢰 매설을 곳곳에 많이 지금 해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부터 러시아 쪽에서 대인 지뢰라고 해서 무차별 무기, 그러니까 국제 인도법에서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 지뢰를 매설을 했었고요. 2022년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 침공한 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이전에 이제 북한 관련 이슈처럼 재건을 하려면은 우선 일단 지뢰 제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에 대한 수혜 모멘텀까지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아무래도 있어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물리시더라도 다음 모멘텀을 또 기대하시면서 또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모멘텀 관점으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웰크론 제가 일단 단기적인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만큼 지금 현재 상방 매물대가 3,000원에서 3,1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시세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 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방 구간대 보시고요. 만약에 스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보겠다 한다면 월봉 흐름 봤을 때 3,400원 구간대까지도 흐름 유효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격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2,500원 구간대 하단 지지 여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웰크론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지뢰 제거와 관련된 또 과거에 모멘텀을 받았던 경우가 있으니까 뭐 물리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웰크론을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PCR 검사 받으려면 이제 병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기가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혹시 나도 코로나 하고서 자가진단 키트로 일단 먼저 검사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진단 키트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SD 바이오 센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당시에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게 진단 키트 이제 관련주 중에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2021년도 최고 매출액이 1조 정도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D 바이오 센서는 거의 한 3조 가량의 매출액을 굉장히 좀 강하게 퍼포먼스 있게 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로슈라는 네,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진단 기기와 키트들을 해외 쪽에다가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출액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브라질 진단기기 기업인 에코티카 인수를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는 독일 진단기기 유통사인 베스트비온을 인수했고 다음에 이제 5월인 이탈리아 진단기기 유통사 리랩 등 여러 이제 해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중남미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기기 기업들을 인수한 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또 엔데믹을 대비해서 미리 자금 좀 확보가 되어 있었을 때 공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진단 기기뿐만 아니라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와 매독, 결핵, 그리고 비형 간염 제품 등을 또 소개하면서 또 비코로나 제품이 있는 것까지도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격적인 인수와 또 추가적인 비코로나 제품을 지금 또 만들고 있다 보니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또 적자폭이 좀 났었고요.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는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양한 이제 호흡기 질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진단 키트 관련 종목으로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23년도 작년 이제 12월 정고점 구간대까지 오늘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13,500원 구간대 돌파 매매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SD 바이오 센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해봤어요. 듣다가 보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인이나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는 수익 실현해야 되나, 털어내야 되나 이런 사인 힌트나 간단히 주세요.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네. 매도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 공포에 사고 이제 뉴스가 뉴스에 많이 팔아라. 나올 때 팔아라 이런 명언이 있는 것처럼 최근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강조가 되는 만큼 네. 서서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라는 의미로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코로나 관련주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갈 텐데요. 곽유정 파트너 한 이슈 어떤 더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매출 성장성인데요. 다른 제약바이오 분야에 비해 수출 판매 규자가 적어 규제 장벽이 높은 중국과 태국 등으로도 수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기기를 한번 수출하면 소모품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스는 해외 판매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지금 또다시 봐야 할까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오랜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막 출렁거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한번 네. 체크를 해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실적 기반이잖아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네, 네. 실적 잘 나와야 주가가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실적들? 일단은 최근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에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도 보이고 월요일 이런 이제 블랙 먼데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분을 되돌림을 강하게 해주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기기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사람들이
이 안티에이징 노화 관련돼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젊은 뭐 20, 30대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도 이런 미용에 대해서 관심 여전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래에는 이제 남성분들 그루밍 쪽도 많이 늘어서 이제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도 남성분들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관리 많이 있습니다. 받으시죠. 네. 제가 최근에 명동에 있는 피부과를 갔었는데요. 아, 예. 아니 뭐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외국인들까지도 그렇죠. 굉장히 명동에는 또 외국인분들이 많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뷰티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미용 또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서 병원 어떻게 보면은 그 미용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네. 온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또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시술 역시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아파요, 비싸기 그리고.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해보셨나요? 네, 같은데 일단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회복 기간이 짧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손쉽게 한 번쯤은 시술 받아보신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미용 기기들이 해외 미용 기기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또 비슷한 시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미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너무 포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해외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또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용 레이저 기기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내내 지금 실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국내 미용 의료 기기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을 했나 봤더니 2023년도 지금 66억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배 정도 이상 지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성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나와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해외 매출 성장성을 보이는 이제 두드러진 기업으로는 비올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매출이 현재 지금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또 매수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사례들도 네. 지금 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프랑스 사모펀드 운용사 쪽에서 공개 매수 인수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전히 가정용 미용기기 쪽도 매출 잘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이로닉뿐만 아니라 APR도 상장 당시에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 뭐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레이저 시술 기계 끝부분에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네.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거기서 바꿔줘야 돼서 거기서 계속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도 지금 현재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미용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할부나 리스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커져가는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단연 부각이 될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좋은 상황입니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해외 큰 손들도 뭐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하는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최근에 어떤지는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움직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일과 7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화장품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쇼크를 보여주면서 지금 K-뷰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호실적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일과치를 한 2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4%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내림세가 나타났지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5일 차트상으로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이 반등하는 여력이 좀 나타났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도 1%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딛고 다시금 반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전일 3%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신규 목표 주가를 제한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최근에 연이어서 3거래일간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면서 전일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만 홈케어 관련 기업인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8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 시점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흐름은 일단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 처음으로 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였나 이때 미용기기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때 파마 리서치 제가 파마 우리 리서치. 시청자분들께 네. 관심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그러니까요. 파마 나와서 리서치가 유독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렇죠? 일단 제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 부문이 일단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이쪽 이제 세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네. 시장에선 파마 리서치 하면은 의료기기 관련주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리쥬란이 그 주사제입니다. 스킨 부스터 그쵸. 주사제로. 리쥬란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사 맞을 때 엠보 효과라고 해서 주사를 얼굴에다가 띠띠띠띠띠 나서 엠보싱화를 만듭니다. 네. 그러고 나면 한 2, 3일 지나면 얼굴이 물광 피부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붓기가 되거든요. 가라앉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을 거의 개척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마 리서치의 이 리쥬란이 지금 해외 매출도 당연히 지금 신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리쥬란 성장세에 힘입어서 코스메틱, 지금 리쥬란 코스메틱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뚫어놓은 그런 이제 의료기기 이런 주사제 시장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 스푼 더 이제 코스메틱을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K 뷰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K 뷰티 화장품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용 기기도 같이 네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수혜를 지금 다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자체가 지금 지수 반등이 같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약품 쪽에서도 매출액이 지금 캐시카우 역할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흐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분기 매출액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와준 네네. 상황이고요. 의료기기 매출이 늘어날 때 지금 의약품이랑 동반해서 지금 화장품 매출도 같이 함께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함께 이렇게 1+1처럼 그러게요. 네, 끼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판매가 되는 나는구나. 그런 시너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2분기 연결 매출 기준이 약 한 833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향후 연매출 지금 3천억 시대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파마 리서치 지금 현재 전고점 구간대 강하게 돌파해줬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쌍봉 구간 돌파 한번 보자. 이번에는 지금 업황이 너무 좋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전고점 구간대가 또 다시 하단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5만 5천 원 구간대 지금 기점으로 해서 돌파 네. 나왔기 때문에 하단 구간 15만 5천 원 구간 지지 보시고요. 상단으로는 추가적으로 18만 원 구간 향해서 올라가는지 추세 상승 계속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리쥬란 플러스 알파로 기본적으로 리쥬란으로 실적을 잘 형성하고 있는데 코스메틱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함께 시너지가 잘 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 많이 가고 있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한 종목 추가로 뭐 볼까요? 사실 미용기기 하면은 클래시스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클래시스가 클래시스. 사실 시가총액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 이야기가 있다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라고 해서 네네. 피부 미용 레이저 기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역시나 지금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파마 리서치는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클래시스는 좀 다소 밋밋한 네, 흐름이 있지 상대적으로 좀 않냐. 약해요. 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총에 대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봤을 때 지난주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빠진 분은 이미 지금 되돌림이 다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지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일본 매출 연평균 지금 매출액만 해도 지금 28%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는 한 100억 정도의 초과 달성까지도 현재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하방으로 4만 5천 원 구간대 이탈하지만 않으면 다시금 이제 정고점 구간대 5만 6천 원 구간 돌파 나오는지 흐름 보시면서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인 만큼 클래시스 역시도 미온기기 단연 1등 기업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봤고요. 그러면 클래시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 드릴 건 제이시스 메디칼은 어쨌든 상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수급을 좀 클래시스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대장주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루다와 합병 시너지까지도 현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익 수혜 역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시스까지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까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좀 챙겨봤습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의 리포트 톡에서 두 종목 한번 분석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부합하는 성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카카오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 저성장 극복이 주가 반등의 열쇠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카카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 냈는데요. 매출액이 2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3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24년 전체에서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5,52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유지했는데 카카오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일단 콘텐츠 사업부 그리고 광고 사업부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사업부에서는 웹툰과 게임이 함께 역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오는 부문인데 엔저의 영향으로 웹툰 매출도 감소하고 성장률도 함께 감소하는 흐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사업 역시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함께 침체되고 있는데요. 물론 컨퍼런스 콜에서 새로운 전략, 수익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인 DA 상품을 추가하고 커머스 광고 강화 그리고 메시징 광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A 광고라는 것은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배너 형태처럼 뜨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경험에서 카카오가 이 같은 전략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비즈보드라는 광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를 기반으로 매출이 고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현재는 이미 카카오의 매출이 기저 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의 빠른 회복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다만 칭찬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요 고정비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이후로 비용 절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뛰었을 때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2분기 영업비용은 1조 8,700억 원 수준으로 비용 통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이 더 큰 이슈라는 건데 핵심 사업부가 어쨌든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하락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했었던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실제로 결과가 창출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카카오 한번 전날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간의 시세고요. 1년 동안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날 종가는 38,000원 수준이었고요. 2021년 당시에는 17만 원 넘어서까지도 갔었던 시세입니다. 최근에 5분의 1 토막이 낮고 신저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증권가의 시각에 따르면 아직까지 매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CS 윈드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카카오와 같은 성장주지만 시각이 확연히 달랐고 리포트의 톤도 달랐습니다. 제목에는 드디어 실적 턴이라고 적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1,300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2024년 기준으로는 8,570억 원대의 매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2분기 1,3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1,300억 원의 이 가운데서 타워에서 500억 원 나왔고요. 블라트에서는 800억 원의 비중을 가져갔습니다. 타워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만들 때 상부 구조물, 기둥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 블라트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기업, 이번에 인수한 기업인데 800억 원대 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하부 구조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97,000원의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CS 윈드 법인별 캐파를 보면 블라트가 포함된 덴마크에서 캐파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미국 법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블라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적자를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타진했고요. 2분기에는 단가를 인상한 부분이 이익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가격 협상을 통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한 가격 협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상풍력 시장에서 기자재 업체들이 가격 협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뒤를 잇는 것은 미국 캐파입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그리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객사가 확보되면서 생산시설 확충했고요. 인력도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공정이 개선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정화가 되면서 분기별로 평균 4에서 5%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DS투자증권은 CS 윈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솔직하게 적고 있는데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PER 20배의 블라트의 이익 기여도를 고려해서 30%의 할증을 붙였는데요. 어제자 시세 CS 윈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S 윈드 전날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18%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종가는 62,500원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97,000원까지 상승시켰으니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55% 이상은 있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면서 금요일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둔화로 시작됐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일 미국에서 발표한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좀 이겨내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고용 지표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23만 3천 명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실업률이 급증했던 부분들이
일시적이었던 흐름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고용에 대한 안정이 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둔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하락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퀄컴, AMD 등이 5에서 6%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좀 불확실성은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중심에서의 외도독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 주체가 개인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위주로서 좀 포트를 좀 구성하신다라면 그나마 좀 조정폭이 제한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상승 탄력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되 종목별에 선정을 할 때는 기관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심주를 살펴본다라면 화장품 회사, 화장품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실리콘투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여 개 국가의 이커머스 쪽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화장품 유통회사로서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으면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최근 시장이 좀 급락했던 자리에서도 되돌림이 상당히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기관성 수급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 조정권을 이용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시장인 만큼 공격적인 매매보다 좀 관망하시면서 그동안에 좀 낙폭을 줄였던 종목들에 대한 손실 만회를 목표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출발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시 49분 3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 강하게 연동이 되면서 미국이 급등하면 우리도 좀 올라가는 상황, 미국이 또 급락하면 우리도 속절없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줄었다라는 것에 반응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의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출발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실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즘 빅스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이제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빅스 지수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공포 지수라는 빅스 지수가 커지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던 일주일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빅스 지수가 좀 간밤에 보니까 좀 또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실업자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는 예상외로 이제 조금 예상에 하회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거시 지표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우리가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와주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5.8%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최근에 뭐 4% 정도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4.2%입니까? 4.3%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지금 이제 뭐 패닉셀을 해야 될 상황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너무 좀 투자자들이 개인이 되었든 지금 기관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너무 지금 현재 지표들을 민감하게 지금 현재 반응을 보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CS 윈드가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왔고, 그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북극도 마찬가지, 남극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시베리아 같은 동도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녹아내리면서 뭐 싱크홀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메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탄저균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단 메탄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사유를 만드는데, 태양빛으로 받고 복사유를 만드는데 그거의 32배나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뭐 요즘에는 뭐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인류 멸종 얘기까지 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너무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이쪽 분야를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휴젤입니다. 휴젤이 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보여줬어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좋습니다. 뭐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종근당도 그렇고 그리고 대웅제약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북미 시장보다는 유럽이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다는 부분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많은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렸던 부분들이어서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뷰티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뭐 특히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중국 시장을 통해서 상당히 좀 잘 해 나가고 있고 매출도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도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변동성 지수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10일부터 첫 대선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슈 친환경 에너지 언급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휴젤을 포함해서 미용 관련 기업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선택하셨을까요? 네, 록히드 마틴이 지금 그 1년여간의 그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갔습니다. 세계 방산 매출 순위 1위 기업이고요. 방위산업업체가 시가총액 1위에다가 매출 1위 업체가 신고가를 갔다. 그리고 중동의 전운이 계속해서 깃돌고 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방위산업업체를 계속 강조를 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까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폭발을 했는데, 한국항공우주, 우리의 공군을 담당하는 이쪽이 폭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가 지난해 방산 매출이 64억 1,893만 달러로 세계 19위로 20위에 진입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56위였던 카이가 올해는 순위권에서 탈락을 하여 100위권 밖으로 벗어나는 추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혼자 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낙수 효과로 후발주자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의 주력 제품은 다목적 전투기 TA-50이죠. 경공격기라도 그거도 부르죠. 가벼울 겸, 가벼우면서 조금 줄인 거죠.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필요합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위기를 느껴서 방어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전투기를 제대로 큰 거를 만들어가지고 러시아를 치진 않을 테니까요. 방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A-50은 경공격기라 뭐 다 기능은 다 돼요. 초음속 비행도 되고 조종 특성도 뛰어나고 최신의 항전 시스템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대로 된 전투기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투기라고 말이 이상한데 F-16, F-35
이런 거에 비해서 기능을 최소화하고 뺀 거죠. 시간당 운영비가 F16은 약 5천, 시간당 운영비가 TA52 약 5,000달러여서 F16 대비 4분의 1이고요. F35 대비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스컴이 얼마 안 나와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봐 조에서 개가 안 들어가서 방금 봐 조 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지금 시프트업이랑 넥슨 게임즈가 번갈아 가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시프트업이 급등을 했고요. 시프트업의 미소녀 건슈팅 액션.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장르를 붙여버리는군요. 미소녀 건슈팅 액션. 이런 장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미소녀가 들어간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업데이트를 했죠. 신규 SSR 등급. 슈퍼 스페셜 레어입니다. 잘 나오지 않죠. 슈퍼 스페셜 레어. 레어도 아니고 SR도 아니고 SSR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치바이인데 치바이는 미미르 부속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3D 애니메이션 장르를 여기다 깃들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는 거죠. 수면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게임스컴이 다가오면서 시프트업에게도 관심이 계속 주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단 키트주들입니다. 지금 뭐가 다 나옵니다. 코로나, 엠폭스, 백일해, 마이크로플라스마 페리엄, 무슨 수두, 천연두, 뭔 온갖 질병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들이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진매트릭스, 휴마시스, 시젠, 비오타이어 한 30여 개 종목이 지금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단 키트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날씨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대, 모기, 무슨 장구벌레, 온갖 벌레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진단 키트주들의 득세 여전히 강세를 띨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전 탑3 두 분이 알려주신 내용 시장 어떻게 접목되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양 시장 모두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곤변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만큼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오늘 2%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2,600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6%의 강한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757선에서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은 미증시의 영향 고스란히 받으면서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6%가량 상승 마감했던 걸 받아내면서 오늘 6% 이상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3.4%가량의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76,000원 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지수 대비는 좀 약한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2% 이상의 강한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도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 역시나 1.5%가량의 오름세 출발되고 지주사들은 다소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을 살펴보게 되면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모두 다 좋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그럼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2024년 8월 9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급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어제까지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2,556포인트 선에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가 2,676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포인트 정도가 빠진 상황인데 아직까지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진정되는 시장의 분위기로 마감하는 것이 중요한 금요일이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큰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8% 넘게 2,600선을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2% 넘게 상승 탄력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760포인트 돌파하면서 시장을 일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급 반등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2.7% 넘게 상승세, SK 하이닉스는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도 오늘 동반해서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반등세, 에코프로 BM이 3% 넘게, 에코프로도 5% 넘게, 엔캠도 1.8%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들 대부분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그동안 내려간 갭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출발 분위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과는 완전히 다른 오늘장입니다.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 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특히나 실업수당 청구 감수가 감소했다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엔화율이 상승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분석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오늘 1.7% 강한 상승 보이면서 2,600선 돌파 다시금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7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미증시에서 6% 이상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6% 이상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5%, SK 하이닉스도 4.9%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TSMC가 3나노와 5나노 반도체 가격 인상에 대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5세대 HBM의 점유율이 85%까지 추산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5%에 가까운 강한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 힘을 내주곤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다소 아쉽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잇따른 인증 부정 문제 그리고 중국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올해 세계 목표 생산량을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4년 만에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에 가까운 상승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 발표했고요.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을 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와 같이 그동안 눌렸었던 2차 전지 오늘 또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주들은 한 걸음 쉬어갑니다. 오늘 KB금융이 1.3%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9%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요. 방산주들의 최근 흐름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급격하게 눌렸었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3에서 4% 이상의 강한 상승을 켜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5% 그리고 HLB도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삼천당 제약이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에서 일라일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9% 이상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클래시스가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화장품 대장주인 실리콘투도 4%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넥슨게임즈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합니다. HPSP가 3% 이상의 오름세, 리노공업이 무려 7%에 가까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진세미캔과 원익 IPS와 같이 어제 일제히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오늘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만큼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전기전자가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업종도 1.6%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약진의 자동차도 오늘 흐름 좋고요. 운수기계, 제약바이오, 유통상사 일제 흐름이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반등력이 괜찮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장 출발 분위기는 좋습니다. 코스피가 1.3%대 2,600선은 아래로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2.3% 넘게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1.7% 상승 출발을 하면서 역시 최근에 한국, 미국, 일본의 주식 시장이 많이 연동되는 모습 오늘도 역시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상승합니다.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기관도 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2,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2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내려갔습니다. 3원 정도 내려가면서 1,374원대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만 대표님과 확인해 볼 텐데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지금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시장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제 아침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고 현물 쪽도 마찬가지였고 기관 쪽에서도 현물 쪽에서의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까지 포지션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좀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반도체도 지금 현재 7%는 좀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7%, SKC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죠.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이제 12만 원까지 좀 내려와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5.8%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좀 상승 탄력성이 좀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변국들의 주가 움직임들, 지수의 움직임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좀 패시브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다, 자금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아직은 좀 액티브적으로 좀 자금들이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좀 상대적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인 금요일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이제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지금 현재 1.5%나 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가 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자면 지금 현재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오후장까지 좀 연결되어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0시 30분 정도 되면 CPI랑 PPI를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흐름들이 좀 만에 하나 좋은 지표 흐름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좀 더 지수가 좀 반등 흐름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에 있는 TSMC가 2시 반 정도 되면 또 7월 달 매출에 대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그 오후장의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그 내용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TSMC 쪽에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 가격을 7에서 8% 정도 더 올려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을 더 업시켰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시 30분 정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TSMC의 7월 달 매출이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늘 장중에 등락폭은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오후장에는 아주 해피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동안 시장을 방어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켜주던 제약바이오나 금융주, 뭐 금융지주나 보험사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신일섭 위원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역시 뭐 지나고 보니까 반도체는 그냥 이격 조정이었고 그 이격 조정을 설명하려고 별거를 다 갖다 붙였지만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미쳤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겠죠. 지금 와서. 엔캐리 트레이드니 뭐가 지금 저기서 뭐가 터졌느니 뭐 알고리즘 매매니 전혀 모르겠지만 팩트는 엔비디아가 그냥 이격 조정을 예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되게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10개월 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5개월 선까지 올려놨고요. 이번 달이죠.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지금 이 AI 혁명의 총아 2명 아닙니까? 둘 다 지금 10개월 선에 꼬리 달고 5개월 선까지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등은 누구예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라인이죠. 엔비디아를 잡고 있는 라인. 얘네는 전부 10개월 선입니다. 그 아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어디 있어요? 20개월 선이죠. 이게 레벨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상승률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못 쫓아가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는 그 중간에 있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의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지금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을 시작하기 때문에 레벨의 차이 때문에 따라가는 폭이 적을지언정 방향은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한숨은 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 하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1등주를 역전하는 3등주의 반란은 주식시장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그것도 더군다나 미국 시장 안에서 3등주가 1등주를 역전하는 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아예 시장의 레벨 차이가 나는 경우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서 한국의 3등주가 미국의 1등주를 역전하는 경우는 거의 0.00001%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가 오늘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그니피센트 7, 특히나 아까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흔들려가지고 서학개미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그 종목에 해당이 연관이 되니까 더욱더 가슴이 두근거렸을 뿐 사실 지금 로키드 마틴 방산주 세계 매출 순위 1위이자 세계 방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신고가를 갔고요. 세계 바이오 기업 매출 순위 1위이자 시가총액 1위인 암젠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하여 LIG 넥슨, 현대로템, 지금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계속 좋고요. 근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1위인 암젠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으니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결국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오늘은 특히 펩트론이 많이 오르는데 지금 ABL 바이오, 펩트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게 4개가 플랫폼 기술 수출 4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를 기록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굉장히 변동이 많은데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위 안에 바이오가 반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미용에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가 처음에 K 화장품이라고 해서 중소형 화장품주가 먼저 갔었죠. 리들샷으로 유명한 VT, 그 다음에 로맨으로 유명한 아이패밀리 SC, 그 다음에 클리오, 안유진 화장품으로 유명한 클리오, 이런 것들을 뒤에서 만들어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그거에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물류창고를 대주는 실리콘2까지. 지금 조정폭이 2달 동안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가려는 채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화장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단계 있죠. 시술. 화장, 시술, 수술이죠. 수술은 싫은 사람들이 시술까지는 가죠. 시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화장으로 끝나고요. 여기 시술까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톡스 업체들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또 가고 있습니다. 휴젤, 메디톡스, 대용 이 보톡스 3대장까지 얼굴에 관련된 미용에 관련된 것들이 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정말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만질 수 있는 뉴로메카 같이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루닛이나 뷰노는 만질 수는 없어요. 두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오늘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다. 일단 코스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소 상승폭의 2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암젠이라는 바이오 시가총액 1위가 신고가를 가면서 바이오 회사의 업황이 좋은데 이거를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주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가 어쨌든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 더 관심 있게 집중되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전선에 대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투자로 인해서 전선과 변압기 관련 기업들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10년 내 수출액이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전선 변압기 관련 기업들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부터 그린벨트 관련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총 8만 준 가구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11월부터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이거 건설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검색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줄르고 있다. 2주간 안 찔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만큼 국내 증시 대장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섹터에 대한 검색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2대1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부터 강세를 보였었고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지건설, 국영 GNM 모두 다 건설과 관련되어 있어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가격 제한폭까지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제약이 20%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 전선 이슈 있을 때마다 지금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이죠. 오늘 17%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조 산업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이로 인해 좀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진테크와 같은 테크 관련 기업들도 좀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오늘도 역시나 흐름 좋습니다. SDN이 9%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미국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 기업인 우리바이오가 우상첨단 소재가 오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기업인 휴마시스와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경남제약들이 일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 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A프로젠이 1%가량 오르면서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국영 GNM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건축과 관련된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오늘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의 흐름까지 대략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코스피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쉬는데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끌어가고 있어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어떤 종목 오늘 더 살펴봐야 될까요?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좀 컸던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네. 2차 전지 쪽이었어요. 네. 2차 전지 쪽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도 많이 좀 줄어들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라. 그런 흐름들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1.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1% 정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5.7%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도 5.3%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도 지금 4.2%나 좀 올라와 있고요. 이렇듯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라는 이제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많은 심리적인 악화를 좀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중국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락을 좀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각 배터리사들 같은 경우도 셀이 되었든 소재가 되었든 많은 PR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또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이렇게 2차 전지가 좀 올라와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단기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중소형주들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형주들 쪽에서는 반도체 쪽입니다. SKC가 지금 현재 7% 올라와 있고 한미반도체도 6.8% 정도 올라와 있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오랜만에 하나솔루션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CS 윈드가 실적이 동반되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또한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태양광 쪽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좀 친환경 에너지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 IRA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IRA법을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이 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분명히 실적을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잡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코스닥 쪽에 많은 관심이 쏠리네요. 2.7%대까지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1,400개가 넘게 상승합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할 것 없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주는 그동안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말씀해주신 방산이나 바이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다음 차례로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것들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확 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지금 이번에 급락을 통해 가지고 신용잔고를 순간적으로 확 털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빚을 지고 투자를 하면 불리한 점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순식간에 마진콜을 당해서 내 돈이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돈을 내야 될 경우도 생겨요. 그래놓고 여기서 쳐 올려버리는 것이죠. 방해꾼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하게 되면 그것을 못합니다. 뭘 못하냐면은 그동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3대장이 저렇게 날아가는데도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사지를 못하고 쳐다만 보던 사람들, 지금 만약에 빚을 지지 않았고 여유자금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지금 투자하는 적기였거든요. 그걸 놓쳐버린 것이죠. 신용융자광고를 털려버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3대 장,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를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고요.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는 무조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낫죠. 한국항공우주로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도를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4등주를 들어가는 겁니다. 3, 4등주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1, 2등주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가장 강했던 건 뭐야? 올라갈 때 세고 내려갈 때 조정폭이 약한 게 1등이죠. 실리콘2가 1등주입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침습 관련주 중에서는 휴젤이 1등이고요. 비침습 관련주에서는 클래시스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1등주들을 무조건 쫓아가는 흐름을 지금 따라가면은 큰 수익이 났을 건데, 다만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신용융자를 쥐고 있었다. 그러면 한순간에 마진골이 나와서 지금 오늘 살 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운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지금 조정을 마치고 다시 달려가 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상승폭은 우리나라가 레벨이 차이가 나가지고 덜 오를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확실하거든요. 지금 우상향이 확실한데 늘 돈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게임주도 좀 강한데, 그러니까 화개장터로 따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게임은 종목 수가 적어서 뭐 방금 바조로 엮기가 그런데 따로 이제 화개장터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화장품이랑 게임의 장터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펄어비스, 그다음에 NC소프트, 넷마블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넥슨 게임즈, 시프트업, 크래프톤 주가가 밑바닥에서 꽤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에 게임스컴이에요. 지금 3대 게임쇼 중에서 EA가 하나 미국계 없어졌고요. 일본은 미소녀 게임만 다뤄가지고 완전 마이너로 전락했고, 진정한 게임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열리는 거. 지금 1년 사이에 세계 최대의 축제이기 때문에 게임주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아까 4개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가야 됩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중에서 다 특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다 다른 특기를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가 전부 탐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를 가져야지만 다국적 제약사가 바이오 베터 시장에서 방어를 쳐서 오리지널의 어떤 특허를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후발주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들을 눈독 들이고 있는 지금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바이오에서.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 수출 4대장 중에 하나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골라야 할 종목들 잘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장 마무리 지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네, 뭐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워낙 등락폭이 좀 심하고 투자 심리도 좀 많이 약화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뭐 시장의 예측을 정말 어렵다. 뭐 하루 또 급등했다가 하루는 또 급락했다가 좀 시장 자체가 뭐 조울증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심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가 되었든 뭐 중대형주가 되었든 간에 죄송합니다. 실적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적이 좋다면은 언제든지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 종목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실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실적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좀 교체하자 의견 주셨고요. 신 의원님은요? 예, 바이오 방산의 빠방한 시세에 두둥실 몸을 실어라라고 했습니다. 방금 바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센 거 2개를 뗀다면 방산 바이오가 되겠죠. 그래서 방산 바이오 해서 바방해서 빠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반도체도 강한데 얘기를 안 하느냐? 반도체는 가치주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미 성숙한 주식이고요. 반도체는 항상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넣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그거를 넣으려고 했으면 여기 넣겠죠. 반방금 바조라고 했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왜 안 한 이유는 반도체는 원래 포트폴리오에 그냥 내 도시락처럼 있는 겁니다. 가치주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이미 그 반열에 올랐어요. 그리고 바이오 방산의 그 빠방한 시세에 두둥실 몸을 실어야 되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알고리즘 매매하는데 알고리즘 매매에 세팅된 값들이 전부 어디 겁니까? 한국 지표를 넣었을까요? 아니요. 한국 경제 지표를 뭐하러 넣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인공지능에 들어있는 지표들은 전부 미국 경제 지표예요. 미국 경제 지표를 넣었더니 인공지능이 그거를 조합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매도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똑같아요. 아까 계속 얘기 드린 게 암젠이랑 로키드 마틴 가는 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로키드 마틴 방산, 암젠 바이오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 방산이 제일 강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지금 2개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바이오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는 당연히 도시락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방산 이 3개는 꼭 가져가시면서 절대 이번 시장에서 되돌림이 일어날 때 아마 2배로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2배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된다면 2번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이번에 반드시 참여해서 작년에 못 이룬 상승을 이번 하반기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서 우리도 상승에 동참해볼까요?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뜨겁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함께 상승에 동참을 해볼까요? 오늘은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현대차도 주가 흐름 좋은데요. 어떤 모멘텀 더 살펴볼까요?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밸류업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30만 원 근처까지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8월 28일 그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그런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됐고 이에 따른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의 어떤 증가폭이 증가하면서 그 이익률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믹스 개선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는 점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주가 모멘텀은 그 현재 그 기대가 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인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어쨌든 7월에 고점을 찍고 6월 말에 고점 찍고 나서 7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다시 바닥 잡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할까요?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최근에 지수 조정을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30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현대차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라는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이 했던 발언들을 통해서 투자 힌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언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인사의 발언을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의 발언은요. 두산그룹주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밥켓의 합병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요구에 따라서 정정된 구조 개편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만약에 추가 제재가 없다면 이제는 주주들의 설득만 남아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산 밥켓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두산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런 상황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불만이 있는 이유는 이제 두산 밥켓이 다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네. 알짜 회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증시 규정을 보면은 지분율이 50%가 넘으면은 지분율만큼 영업이익과 매출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50%가 넘으면 단일 재무제표로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두산 밥켓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났다.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의 지분을 46%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법만큼만 반영된다면 그 1,000억에서 460억이 반영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두산 밥켓의 지분을 46%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재무제표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460억이 아니고 1,000억을 다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회사라는 거는 알짜배기 회사가 기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기들에게 온전히 반영됐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배구조가 개편돼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 두산의 자회사가 돼버린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자기 그 매출과 영업이 없어지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분리한다고 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네.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읽으신 대로 두산 밥켓의 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법의 규정으로는 네. 이것도 일종의 M&A거든요. 네.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쳐가지고 그다음 두산 밑에 둔 건 일종의 M&A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장사과의 M&A는 무조건 해당 회사의 주가로 비교해서 합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감원에서 야 너네 좀 이런 거 좀 잘 안 좋다라고 뭔가 잠시 이제 브레이크를 걸긴 했지만 사실 그거를 뭐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사들이 그 모기업 두산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두산 밥켓을 갖다가 떼어서 그 다음에 두산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을 갖다가 승인해 버렸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에서 추가 제재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제한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 수정을 요구하겠다라고 좀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지금 이러한 발언들 자체가 큰 힘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더 큰 이제 그 특이한 점은 네. 사실은 이렇게 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 기업들이 정부기관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 통상의 문제인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어쨌건 현재까지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부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양해를 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양해를 구할 필요도 사실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이 두 상장사,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상장사가 아니면은 다른 맥락으로의 회사 가치를 평가해서 합병을 하면서 주당 가치를 갖다 서로 산정하는데 두 회사가 다 상장사이다 보니까 상장사는 철저하게 주식 대 주식의 가치로 이제 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이게 눈 뜨이고 코 베인 이런 어떤 형국이 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그 M&A의 가장 큰 이제 난점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파악이 된 거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던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이슈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한다던가 이러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제 네. 기억에는 올해 처음에 주식시장을 오픈을 할 때 거기 가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두산 M&A 같은 기업 밸류업이 아니고 기업 밸류 킬이다. 이런 말이 이제 주주들한테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갑자기 알짜배기 회사를 뺏긴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하면 유리하냐?
두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박정호 회장을 비롯한 그 창업주 가문들은 되게 좋아요. 네. 그분들의 집은 다 두산에 몰려 있으니까. 네. 하지만 에너비트 대다수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냥 날벼락을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떤 것이 법 개정이 있었으면 이걸 갖다 막을 수 있었냐는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네. 상법 382조 3항에서 이사들은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는 조항을 회사와 주주란 단어를 집어넣었으면은 사실 이사들 입장에서도 모 기업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네. 아니 내가 회사에 충실하도 이것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주주들에게는 이제 불리하다 그런 맥락으로 그걸 거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382조 3항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두산그룹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개정이 되기 전에 좀 완료를 하려고 좀 속도를 더 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모순인데 다른 각도에서도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통상 네. 우리나라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네. 언제나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처음 1, 2년은 그 대통령이 재벌들에서 서슬퍼런 힘이 굉장히 강한. 예, 이렇게 뭐야 저렇게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네.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제 2년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2년 차 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갖다 공언을 했는데 이건 기업 밸류 킬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두산과 모종의 어떤 이해가 컨센서스가 있지 않는 한 이걸 두산그룹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 이미 서슬퍼런 3년이 남아 비록 총선에서는 적긴 했지만 3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 두산그룹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합병인데 어쨌든 두산그룹 입장에서 현재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추가 안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코멘트 함께 확인해 봤고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졌던 전 세계 증시의 급등락 패닉셀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그 요동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내내 좀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엔화에 대한 강세가 좀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미국 증시가 이제 그 빅테크들이 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급락을 했고 월요일까지 맞아요. 막 네. 아니 삼성전자가 그 시총일이 삼성전자 10% 떨어진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그건 뭐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하나는 뭐냐면 빅테크, 엔비디아로 대변된 생성형 AI가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거냐? 네.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론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회의론과 더불어서 리세션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부담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는 그거는 이제 그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를 팔기 위한 일종의 이제 변명과 구실로 보이고 네. 왜냐하면 리세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은 미국의 GDP는 아주 견고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2.5% 넘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그 기업도 우리나라 같은 국가도 2.5% 안 되는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GDP가 2.5%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 리세션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리세션에 약간 징후만 보니까 그걸 갖고 내렸다는 것은 이거 뭐 꼬투리가 아니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엔저에 따른 미국 그러니까 일본 그 은행이 금리를 네. 올리니까 그러면 네. 싼 금리를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금리는 30년 정도 0% 1% 최대 1%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싼 금리를 갖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일본에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당 자금을 갖고 끌어와서 미국 등에 투자하기도 하고 전 세계 다발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 엔캐리입니다. 근데 일본 BOJ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싼 금리를 빌렸던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잘 투자했던 것을 다 회수하려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 엔비디아에 빌렸던 빅테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사실 그 여파라는 것도 약간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제 빅테크가 떨어지고 우리가 같이 떨어졌는데 네. 이래서 이제 그 엔캐리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되게 그 중요한 화두로 이제 네, 이야기가 계속 다뤘습니다. 나오고 예, 예.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렴한 일본의 돈을 빌려서 이율이 높은 나라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지 지금 규모가 예측 가능한가요? 규모가 예측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장 제일 중요한 건 주식 엔캐리로 투자한 엔화로 대출받은 금액이 네. 주식시장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그러니까요.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내놓은 게 네. 그 지난 그 이번 주 한 화요일쯤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시장에 미국 시장 기준이겠죠. 미국 시장 투자한 금액 중에서 한 50%에서 60%는 청산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나온 다른 금융기관의 말로는 그거를 누가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로 생긴 폭탄은 여전히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금융기관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설령 50%가 청산됐을지라도 여전히 50%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선회하는 발언을 지금 한 것인데요. 어쨌든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특히나 테크 기업들의 흔들림이 굉장히 네. 컸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가치 투자란 말이 이제 어불성 약간 모순된 이거지만 가치 투자로 대변되는 저밸류에 해당한 종목을 발굴한 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성장주. 네. 특별히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22년에 기업 가치가 뭐 얼마 안 됐는데 그 후에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3조 달러 했다. 이런 종목을 발굴한 게 성장주인데 성장주 투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금리로 금액을 갖다 빌린 다음에 해당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몇 배를 거두는 것이 기술주 투자에 만연되어 있는 투자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N저 때문에 생긴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갖고 기술주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번에 빅테크가 가장 크게 주가가 이제 손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이제 더불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다 같이 주가가 이제 꼰두박질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핏도 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여기서 버핏은 이제 물론 버핏의 상당 부분이 애플에 투자했지만 네. 버핏은 엔저를 말면서 그 낮은 엔저를 갖고 이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해당 자금을 갖고 일본 상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일본 상사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배당금만 갖고도 버핏은 연간 14%의 수익을 거뒀다. 14%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버핏은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너무나 N 금리가 낮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자본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배당만 해도 나는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배당 플러스 기업가치 상승하면서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버핏이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대단한 투자자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저 현상에 따른 뭐 수익 실현과 함께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금융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우진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모처럼 만에 거의 8, 9% 정도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한 주의 마무리 저희 마켓나우 2부, 3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